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좀 민주당이 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뽑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줘야지. 정부가 흔들리면 아까 말한 대로 남미처럼 정치 불안이 중진국 함정에 제가 제일 먼저 빠지는 1번이 정치 불안이라고 제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거 임기 제대로 못 가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두 번째,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두 가지 사법부가 재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재명이 이겼다. 저쪽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겼다. 아마 재판부는 여론에 밀려서 재판 그냥 대충이라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냥 법 좀 덮고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의혹이 그냥 묻혀버리고 이재명은 그냥 좀 표현 이상하지만 부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어디로 가냐? 대권으로 가는 거예요. 대권 이제 진들. 그다음에 이 민주당은 이제 자기 당이랑 똑같은데, 일당의 이제 복왕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법 리스크 이것을 당장 묻혀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지난해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0.73% 포인트라도 우리가 이겨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후에도 그 해 1년, 작년 1년 내내 저는 다른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아이고, 이재명이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얘기를 작년 1년 내내 하실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야, 그래도 된 것만 해도 다행이야. 이렇게 하고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왔어요, 총선이. 여기서 진짜 이게 판가름이 나니까 우리 총선에서 이거 꼭 이겨야 된다. 진짜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힘썼던 그 힘 배 이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 뒤에 얘기는 혹시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제가 더 듣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당을 쳐다보면 지금 두 당의 모습이 어떠냐. 우선 민주당 쳐다보면요, 저는 비명계가 그대로 있을 제가 보는 견지면, 저랑 견해가 틀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 소견으로 받아주시면, 저는 비명계는 공천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비명계가 그대로 앉아서 죽지는 않을 거다. 신당을 만들든지 어느 당에 가서 하든지. 제 생각에 그냥 제가 이거 점쟁이는 아니지만, 글쎄 대전에 이상민 같은 경우에 공천 받겠습니까? 이상민이요? 네? 아마 우리 당으로 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통화도 했고, 또 이상민이랑 11월 30일 날 과청에서 하는 행사 둘이 같이 얘기했는데 10분 전에 저보고 커피 한잔 하자는 거 보니까 올 생각이 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민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공천 못 받는 거 확실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국회의원 더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할 거면 당을 만들든지 어느 당에 가서 해야 되든지. 근데 지금 우리 유성이 좀 약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비명계가 저는 뛰쳐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거기 내에서 비명계 아니더라도 또 누구냐, 이재명이랑 같이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돼 있어서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암컷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소위 막말로 가는, 이건 막말도 아닙니다. 막말이 아니라 이건 쌍말입니다. 쌍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국회에 양질의 정치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에 잘 걸려지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그런 그런 사람은 민주당에서 스스로 잘 걸려지길 바라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하여튼 이재명을 비롯해서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이 이게 민주당에서 보면 저를 욕하기 모르지만, 우리 운동할 때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좀 민주당이 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하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렇지만 당으로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당이 말이에요, 이게 반전을 해야 돼. 지금 상태로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그래서 반전을 꾀어야 되는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2년이라고 파란 눈을 가진 사나이가 와갖고, 한 두 개는, 제가 갖고 있는 두 개는 벌써
좀 일찍 터뜨렸다고 좀 생각하지만 터뜨리고 있어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했는데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우리 당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이게 두 자리 이상 지면은 이건 완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무려 18%를 져버렸어.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결국 한 게 김기현 대표는 그냥 놔두고 밑에 임명직은 바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과연 내년 수도권 선거에 지금의 체제를 김기현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지만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가 지금 수도권이요. 우리 300명 국회의원이지만 47명 비례대표 빼면요. 253개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의 121석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 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번에 강서에서 지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당도 아이 뜨거워라 이제 이런 것을 느끼고 지금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이런 문제부터 비롯해서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당은 공천을 잘해야 돼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우리가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냥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천만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나죠? 2016년에 그때 김무성이가 당대표였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여당이고 야당이 둘로 갈라졌어.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이 어디 가서 180석 의원까지 했어요. 180석 정도 될 수 있다. 근데 까니까 어떻게 됐어요? 121대 122. 한 석이 적어, 우리가. 그래갖고 정세균이한테 국회의장을 주는 거예요. 야당한테 국회의장을 준 이유가 뭐냐? 그때 한 석이 더 많아가고 2016년에. 그래서 내가 정세균 의원하고 96년에 같이 들어와서 재경위에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제가 그때 원내대표 할 때고 그 양반이 의장을 할 때라 제가 둘이서 차 한잔 먹으면서 야, 정 의장만큼 관운이 좋은 사람 내가 세상에서 처음 봤다. 야당 하면서 국회의장 꿈이나 꿔봤냐.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갔어요. 그때 뭐 옥새 들고 나르고 뭐 난리 났잖아요. 지난번 2020년 선거도 지금 하여튼 지금의 여소야대를 다 망가뜨려놔. 여소야대로 지금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어느 지역에 그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제대로 공천해 주지 못하고 이 어떤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충청도 분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충청도 얘기 잠깐만 하면요. 충남의 수부도시는 우리 박대건 지사님 계시지만 수부도시는 천안입니다. 그죠? 천안에 국회의원 3명 나오는데 3명 다 떨어졌어. 세종에서 2명 나오는데 2명 다 떨어졌어. 대전서 국회의원이 7명 나옵니다. 7명 다 떨어졌어. 충북의 수부도시는 청주입니다. 청주에서 국회의원 4명 나오는데 4명 다 떨어졌어. 충청도 뭐 수부도시가 다 떨어지면 이건 망가진 거죠. 충청권이 그래도 좀 잘 돼야 이게 수도권으로 바람이라도 좀 가는데 충청권이 이렇게 지금 우리 그래서 지금의 이 국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2020년에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공천에도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천, 주민들이 원하는 도덕성 있는 정치인, 그리고 중앙에 와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도 공천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전이라는 건 제가 구체적인 건 여기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반전을 한 2-3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좀 민감한 얘기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반전을 통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 하고 우리 당이 반전의 어떤 그 효과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천에 의해서
정말 요번에만큼은 대선의 연장선상이다. 요번에 지면 대선서 진 거랑 마찬가지다. 이 나라에 만약 지면은 뭐 필리핀 가겠다는 사람 많은데 또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내년에 다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